예, 힛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힛은 서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멀 에너지인데 이게 인트랜짓 요게 붙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테이트, 상태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이거는 액티비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서머다이나믹 시스템 A가 있고 서머다이나믹 시스템 B가 있다고 할 때 이 둘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하나가 애디아베틱 월로 나눠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이아서믹 월로 나눠질 수가 있고 이 중에서 힛은 언제 파생이 되냐? 다이아서믹 월로 나눠져 있을 때 그리고 시스템이 갖고 있는 온도가 같지 않을 때 가령 T1이 T2보다 크다면 이때 갈 수 있는 게 힛입니다. 힛을 보통 이렇게 캐피탈 Q로 씁니다. 이게 힛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A가 갖고 있는 어떤 상태가 바뀌거나 어떤 상태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액티비티라는 겁니다. 이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게는 앞에 디퍼런셜을 붙여서 쓰면은 안 됩니다. 바뀌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힛이라는 거는 이 온도가 다를 때 T1과 T2가 온도가 다르고 그때 그 두 시스템의 온도 다름이 다이아서믹 월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열이 전달이 가능한 상태, 그때 파생이 되는 그냥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그젝 디퍼런셜이 아니라 인 이그젝 디퍼런셜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는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근데 관용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 뿐이에요. 관용적으로. 근데 엄밀하게는 이게 아닌 겁니다. 왜? 트랜짓 상태에서의 액티비티를 기술하는 게 힛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디아베틱 월이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시스템 A와 시스템 B는 열적으로 완전히 인슐레이티드 된 요거를 뜻하기 때문에 열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매크로스코픽하게 서모다이나믹스에서는 Q랑 T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죠. QT가 연관되어 있어서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애디아백틱 월이기 때문에 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는 거죠. 엔트로피가 왔다 갔다 두 시스템 A와 시스템 B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디아베틱 월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시스템 A, B가 아이센트로픽하다, 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등 엔트로피이다.
열이 나가고 들어가질 않으니까 보통 열이 관여가 되면 이 시스템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상태로. 근데 이 경우에는 열이 파생이 되거나 혹은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열을 보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시스템이 열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등 엔트로피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리버서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상당히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상적인 연력학 시스템이에요. 개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열이 파생이 되질 않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열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가령 제가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그 지점에서 키네틱 에너지도 있을 거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지면이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 이니셜 스테이트 1에서 있다고 칩시다. 특정 키네틱 에너지 있을 거고 포텐셜 에너지 있을 거예요. 평지를 이렇게 걸어가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럼 스테이트 B가 될 거고 키네틱 에너지 갖고 있을 거고 포텐셜 에너지 갖고 있을 거예요. 뭐가 바뀌었죠? 제가 이렇게 포스로 무빙을 해서 거리를 파생을 했고 곱하니까 워크가 나오고 에너지가 소비가 된 거죠. 이거는 제가 몸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제가 A에서 B 스테이트로 바뀐 거죠.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열 형태로 확산돼서 가죠. 제 몸이 열을 방출할 수도 있고 또 제 발과 땅이 지면을 닿으면서 마찰 열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열이 파생이 되면 비가역적으로 열을 내보내고 이거를 이제 디시페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방출한다. 그렇게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라는 거의 특성은 방출돼서 나가면 다시 주워 담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이 된 겁니다. 근데 이상적인 에디아베틱 월로 둘러싸여 있어서 연력학적인 개가 서모다이나믹 시스템이, 그러면 이 시스템은 아이센트로픽 등 엔트로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가역적이고, 이게 바로 이상적인 연력학 시스템이 되며, 이게 추후에 우리가 8장 가서 엔트로피를 잘 배우고 그로부터 이제 카르노 사이클을 이해할 때 핵심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에디아베틱으로 둘러싸여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T가 일정하다는 거는 아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T가 일정한 거는 아니다. 반드시. 사실 T가 일정하다는 거는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등온, 아이소썸, 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닌 거예요. 등 엔트로피에서는, 아이센트로픽에서는 T가 일정할 수 없습니다. 요게 조금 이해하기가 직관적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령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디아베틱 월로 둘러싸여 있다 칩시다. 서모다이나믹 시스템이. 그리고 이해가 보다 용이하게 이 시스템은 두 개의 파티클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치고, 두 개의 파티클은 열 에너지 존재하에서 그 열 에너지는 T로 대변이 될 거고요. 존재하에서 움직일 거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부피를 가질 거예요.
사실 입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이 자유부피가 엔트로피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우리 수업 시간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내추럴 로그의 파서빌리티인 오메가 한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때 얘는 그냥 숫자라고 했죠. numerical value.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ossibility 혹은 probability를 대변하는 이 오메가가 1.0이다. 어떤 스테이트의 기본 템퍼레처에서 스테이트에 도달할 확률이 100%다. 예, 그러면 그냥 1인 거죠. 내추럴 오메가는 0.9다. 오메가가 0.9다. 90% 확률이다. 그러면은 내추럴 로그 오메가는 마이너스 뭐 0. 몇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몇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볼츠만 컨스턴트의 물리적 함의는 뭐냐면 곧 엔트로피다라는 거고, 볼츠만 컨스턴트는 단위가 줄 퍼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온도당 에너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도 에너지인 겁니다. 에너지, 포텐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포텐셜과 에너지,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부피가 크다는 거는 엔트로피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즉 파티클이 좀 더 무질서하게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잘 움직이냐, 그거는 파티클이 갖고 있는 보여주는 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속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특정 요 프리 볼륨 혹은 그 파티클이 움직일 수 있는 속도,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압력을 가해 줍시다. 압력 P. 압력은 일종의 포스인데 엄밀하게는 단위 면적당 포스예요. 단위 면적당 포스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다시 정의를 해서 널리 이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무비 클립에서 설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노멀 스트레스가 프레셔입니다. 여기 앞에서 노멀이 붙는 이유는 포스가 받는 면 대비 포스의 방향이 수직일 때, 그러니까 보통 면의 방향은 법선으로 그리거든요. 요게 지금 이렇게 수직이면은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 수 있고, 세타가 90도다 그러면 노멀 스트레스예요. 요 상황에서 노멀 스트레스인 프레셔를 가해주게 되면 이 시스템은 반드시 부피 수축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지적 입자 관점에서 이 상황을 유추를 해보면 이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자유부피가 줄어야 돼요. 프리 볼륨이 줄어야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시스템은 회색으로 바운더리 쳐놓은 것처럼 에디아베틱 월로 둘러싸져 있고 아이센트로픽한 상황에 놓여야 돼요. 즉 엔트로피가 변하면 안 됩니다. 부피는 주는데, 자유부피는 주는데 엔트로피는 유지를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자가 보다 더 세게 움직여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부피를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속도를 높여줘야 되죠. 속도를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의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입자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얼 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분자 혹은 원자들을 이렇게 하나의 파티클로 볼 수가 있고, 아이디얼 가스인 경우에는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에 인터랙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포텐셜은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요렇게 될 거고, 요게 이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은 이렇게 아이디얼 가스를 구성할 수 있는 입자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는 얘네들을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만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게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토탈 인터널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대개 이 운동 에너지는 요런 상관관계를 가져요. 이거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를 올라가면 입자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명하죠. 근데 여기에 볼츠만 컨스턴트를 곱해주는 거는 왜 그럴까요? 볼츠만 컨스턴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입자의 어떤 무질서도, 그러니까 입자가 더 무질서해질 수 있게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 엔트로피랑 같은 개념이고 실제적으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단위 온도당 에너지. 그러니까 입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 포텐셜을 더해주게 되면 이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관계식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럴 것 같죠. 즉 우리가 앞서서 부피가 시스템 전체의 부피를 줄여줬어요. 프레셔를 가해서. 그러면 입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프리 볼륨이 줄게 되고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거를 상쇄시켜서 엔트로피를 유지해 주려면 온도를 높여줘서 속도를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즉 T는 아이센트로픽일 때 컨스턴트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인터널 에너지, 요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온도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의 서모다이나믹스, 즉 클래시컬한 서모다이나믹스에서는 조금 더 과격하게 인터널 에너지를 온도에 의한 함수이다, 온도만의 함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아이디얼 가스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티클과 파티클이 서로 인터랙션 할 수도 있죠. 가령 물 분자처럼. 물 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드로젠 본딩을 합니다. 서로 끌어당겨요. 끌어당기죠. 또 리펄시브 포스도 있을 수 있어요. 청력, 이렇게 공문으로는 표기를 하는데 서로 밀쳐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아이온을 갖고 있는 입자는, 혹은 플러스와 플러스 아이온을 갖고 있는 플러스 플러스 아이온 상태인 입자들은 서로 밀쳐내겠죠. 이게 쿨론빅 포스입니다. 쿨론 포스. 그 얘긴즉슨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인력의 경우다. 그럼 파티클이 이렇게 있는데 인력을 느낀다. 그럼 파티클이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가 작용을 해서 워크를 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에너지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널 에너지에 넌 아이디얼한 경우에는
이거에 해당되는 텀들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내부 에너지가 뭐냐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답변을 잘 하는데 대개 답변이 어떤 거냐면 열과 관련된 답변을 합니다. 열 에너지, 열이요, 열 용량 뭐 요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이드로젠 번딩이나 청력, 아이오닉 뭐 인터랙션, 쿨롬 포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열하고 직관적으로 딱 매칭이 되진 않죠. 다만 이게 왜 열로서 연력학 책에서 설명을 하냐면 하이드로젠 번딩 같은 거 혹은 쿨롬빅 인터랙션, 어트랙션, 리펄전 이런 게 열에 매칭이 될 수 있는 에너지이긴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이드로젠 번딩 같은 경우에는 두 입자 사이의 거리를 R로 두면은 R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R이 작아질수록 하이드로젠 본딩은 세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를 높여서 입자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어주면, 더 운동을 하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R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손쉽게 하이드로젠 본딩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 매칭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단순하게 인터널 에너지를 열로서 딱 연결해가지고 단순하게 바라볼 때는 이런 깊은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열을 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시스템이 에디아베틱이 아니라 다이아서믹 월로 둘러싸져 있어서 열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열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 열은 뭐다? 액티비티이다. 트랜지션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양으로 기술을 하면 안 된다. 열은 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용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서모다이너믹 시스템이 열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거는 엄밀하게는 틀린 표현입니다.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Q를 받아서 T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T가 바뀌어서 T를 디퍼런셜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열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힛 캐패시티가 있거든요. 보통은 C로 쓰고 국문으로는 열 용량 이렇게 쓰는데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이 뭐냐, 얼마의 열이 필요하냐 이렇게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표현이 틀린 거죠. 관용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니죠. 템퍼레처는 스테이트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디퍼런셜을 쓸 수 있지만 Q는 그렇게 쓰면은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 용량이란 표현도 이상하죠. 왜 hit은 액티비티, 서멀 에너지인 트랜지시니까 보다 정확하게는 에너지 캐패시티나 혹은 서멀 에너지 캐패시티로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관용적으로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용어가 굳어져서 학술 용어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요거를 깊게 잘 이해하고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연력학 개념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